청약하면 부자 된다고요? 청약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네, 벌써 청약하면 부자 된다 제 9편입니다. 경쟁률 33만 대 1,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지금 곧 내일이죠? 내일 당첨자 발표가 날 겁니다. 네, 뭐 많은 유튜버 그리고 언론에서 특필을 했죠. 100만 명 이상 몰릴 거라고. 저는 지난 영상에서 그 사람들이 많이 몰린 그런 원인과, 그리고 이게 로또 청약인 이유와, 그리고 개포동의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한 그런 제안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이번 편에서는 좀 다른 주제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전에 연말정산하면 부자 된다 제 9편에서 연말정산에서는 오히려 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게 더 부자가 되는 기회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돌아가셔서 연말정산하면 부자 된다 9편을 보시면 돼요. 추가 납부해야 부자가 된다는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논지였죠.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길고, 궁금하신 분들 영상을 보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번 편에서는 좀 청약 제도의 그 내지는 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사람은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한번 로또 아니면 복권 아니면은 자신의 생활에 변화를 일으키는 커다란 사건, 노력 없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인생이 변하는 것을 한 번씩은 갈망을 하게 돼요. 만약에 그것을 생각을 안 했다면은 좀 그분은 상당히 욕심이 없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맞나요? 네. 그런데 그 로또 청약 최근에 등장했죠. 2015년 그 정도부터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로또 청약이 상당히 그 한국인들의 그 심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로또 청약이 만들어진 계기는 아시다시피 분양가 상한제죠. 분양가 상한제인데 강남권의 그 아파트의 매매가가 빠른 속도로 올랐다는 데서 시작을 한 겁니다. 이를테면 아파트 매매가가 대치동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몇 년 사이 33평이 한 18억 정도에서 30억으로 뛰었죠. 그랬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걸리면 그 지역의 공사비, 그 지역에서 책정한 감정가라고 하나요? 그 가격보다 오히려 좀 낮게 책정해서 분양가를 산정을 해야 됩니다. 원가론이 등장을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만약에 18억으로 들어갔던 집이라고 한다면 현재 매매가가 분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를 구입할 때 썼던 그 비용으로 아마 되겠죠. 그래서 이미 그 옆에 단지들은 한 30억인데 분양을 18억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지금 같은 경우는 분양을 하고 나서 이제 입주를 한단 말이에요. 입주를 보통은 3년 뒤에 하는데 아파트 가격이 또 뛰게 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132A짜리가 현재 비슷한 평형대가 한 49억에 팔렸는데 그 가격이 30억에서 50억으로 뛰었다고 한다면 분양가는 조금 물가 상승 정도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22억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49억에 비슷한 평형대 팔린 것은 고치는 걸 감안해서 현재 평형을 그대로 비교한다면 한 46억 정도에 팔린다고 가정을 해도 그래도 그 키의 차익이 20억이 넘습니다. 20억 로또 청약은 맞아요.
아무튼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분양가를 잡아보겠다는 그 노력은 좋습니다. 그리고 또 환영할 사람들이 있죠. 누구겠습니까? 청약하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이제는 또 정책의 변경으로 인해서 또 환호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청약 가점제를 노리는 분들이죠. 그 중에서도 환영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청약 가점제를 노리면서도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였겠죠. 그러니까 제한된 아파트를 위해서 그 수요도 많지가 않아요. 그 수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제한돼 있는 그 아파트의 수량이 있는데 그것을 모두에게 공급을 못하니까 자꾸 조건을 건단 말이에요. 청약 추첨제는 안 되고 청약 가점제를 해야 되고 청약 가점제인데 그리고 무주택자여야 되고 무주택자이면서도 점수가 높이려면은 뭐 자녀분이 많다거나 현금 부자이거나 부모님 집에 살면서 따로 뭐 경비를 지출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현금 부자라는 프레임은 잘못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부모님이 현금을 어느 정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분들 위주로 이런 로또 청약의 수혜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누구나 꿈을 꿀 수 있죠. 서울권에 10년, 20년을 살고 부모님 댁에 이렇게 얹혀서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년, 뭐 15년 살았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건 가점이 계속 쌓이겠죠. 자녀도 있으니까. 가점을 쌓였고 서울권 이런 좀 주요 단지에 청약을 했을 때 당첨 가능권에 있으면 한 40대 후반 정도는 됐을 겁니다. 최소한. 그런 분들이 당첨이 됐을 때 또 2030 세대분들의 그 상대적인 박탈감은 어떻게 할까요? 물론 자녀를 키우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자녀가 없거나 결혼을 안 했거나 아니면 부모 댁에 안 산다는 이유만으로 그 청약에서 결국은 배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물론 뭐 청년 대출이나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 청약제도 자체가 특히 청약제도가 문제가 됐던 건 아닌데 이 로또 청약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좀 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 두 번째 문제죠. 첫 번째는 시장의 왜곡, 두 번째는 사람들의 허황된 심리를 자극한다는 것인데 계산이 잘 안 돼요. 이번 경쟁률이 만약에 30만 대 1이었고 다음 로또 청약이 30만 대 1이었다면 이번에 떨어졌다고 다음번에 붙는 게 아닙니다. 아예 그 두 사건은 독립이에요. 그런데 너도 나도 청약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언론이나 유튜버나 주위에서 그런 분들이 꼭 나오거든요. 청약에 당첨되는 사례가. 그죠? 예전에는 이런 인터넷이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런 경우를 몰랐지만 지금은 금방 알려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로또 청약을 기대하고 집을 매입하는 시기를 좀 늦추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의 경우에는 기회가 된다면 좀 주택을 빨리 사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유는 나중에 다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좀 시장이 왜곡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로 하여금 허황된 심리를 만들게끔 한다는 겁니다. 자, 누군가에게는 로또 청약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로또 청약이라는 게 당첨 금액이 커서 로또가 아니라 로또처럼 경쟁이 높기 때문에 로또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요 로또 청약에 달려들어서 지원하는 거는 좋지만 정말 이거는 심심풀이와 재미로 한 것이고 자신이 이것을 꼭
돼야 한다 또는 되겠다 아니면 나중이라도 되기 때문에 다른 재테크나 아니면 다른 기회가 왔을 때 주택을 매입을 미루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이런 말씀을 저희 재테크 채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또 기회가 돼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럼 좋은 꿈 꾸시고 망튜브 시청자 중에서 이 개포동 1단지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청약 당첨자가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망튜브는 여러분의 재테크와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